네, 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큐텐 재팬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큐텐 재팬을 이미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제 큐텐 재팬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큐텐 판매를 접어야 되나? 거의 매일같이 셀러는 늘고 마진은 적고 경쟁은 심하고 과연 나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023년부터 갑자기 유튜브에 올리브영 상품으로 일본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이제 부쩍 저 영상을 또 따라하는 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 연속해서 계속 올라와요. 근데 저런 영상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강의를 한다라든지 교육을 한다라든지 이런 컨셉으로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그런 영상들을 보고 이제 큐텐 셀러로 입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출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이제 국내 판매를 하시던 분들이 또는 국내 시장을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이 어렵다라고 이제 느끼셔서 이제 나는 해외로 수출 한번 해보겠다. 그 중에서 일본 큐텐 재팬이라고 하는 시장이 되게 괜찮더라.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브영은 누구나 집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쉽게 상품을 구매를 해서 팔 수 있다라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나오고 나서부터가 이제 큐텐 재팬 셀러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저도 그동안에 유튜브를 많이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큐텐 재팬 플랫폼 안에서도 이제 교육도 했었었고, 이제 공식 강사로 교육도 하고, 정부기관, 코트라나 이런 데서 제가 파워셀러 육성 교육에서 강사로 전부 다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는 그냥 저도 편하게 영상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글로벌 셀링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큐텐 재팬 셀러가 많아지면은 시장이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셀러가 많다라고 해서 큐텐 재팬 시장이 한마디로 큐텐 재팬 플랫폼이죠. 우리는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셀러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큐텐 재팬 시장이 커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큐텐 재팬 셀러로 처음 입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브랜드 셀러가 있고, 그리고 유통 셀러가 있죠. 그리고 브랜드와 유통을 같이 하는 셀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2023년 정도부터 이제 올리브영 제품들을 큐텐 재팬에다가 판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리셀러, 즉 유통업체 분들이 사실상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분들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통셀러, 이제 리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처음 큐텐 재팬을 시작을 하고 이제 잘 파는 셀러를 벤치마킹 하거나 또 따라해서 판매를 하거나 인기 있는 상품들을 그대로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 교육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다른 데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제가 딱히 들어보지 않지만 대부분 다 매출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방법을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 한 상품들을 그대로 상품을 등록을 하다 보면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신규 셀러들이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상품만 계속 올라가게 되고, 왜냐면 서로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서로 똑같은 잘 팔리는 상품들을 따라서 등록하고 벤치마킹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퀄리티 있는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 있는 신규 브랜드 제품이라든지 매출을 올릴 만한 브랜드 상품, 이런 것들은 안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런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리셀러 입장에서는 상품을 등록하고 또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런 추가적인 리소스가 들어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잘 안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플랫폼 입장, 즉 큐텐 재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규 고객 유입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똑같은 상품만 많은 셀러들이 등록하고 그 많은 상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 셀러도 똑같은 걸 파고 저 셀러들도 똑같은 걸 팔고 그 중에서 이제 저렴한 걸 구매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품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신규 고객들이 유입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큐텐 재팬 MD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2025년 2월 달인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리셀러 분들, 뭐 우수셀러나 파워셀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이제 예전에 MD 분들이 이제 컨택이 되신 분들은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주변 소개를 통해서 지원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신규 셀러 분들 중에서 뭐 최근에 뭐 한 1년 그 이상 이렇게 입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파워셀러라고 하더라도 이제 MD분들 지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큐텐 재팬 MD분들도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 셀러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지도 있는 그런 브랜드 셀러들을 큐텐 재팬에 입점을 하세요. 뭐 저희가 어떤 뭐 지원 서비스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큐텐 재팬 플랫폼 입장에서는 한국의 퀄리티 있는 신규 브랜드 그런 제품들을 브랜드 셀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지 리셀러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라쿠텐하고 아마존 등이 이제 먼저 선점을 해요. 그래서 저 라쿠텐 아마존이 사실상 시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큐텐 재팬 시장은 이제 저런 라쿠텐 아마존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매출 파이가 좀 더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플랫폼 포지셔닝이 이제 한국 상품들이 저렴한 걸 믿고 살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 인기 있는 이런 제품들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트렌디한 제품들을 믿고 살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장단점이 좀 있는 게 아무래도 큐텐 재팬 시장은 일본 층 안에서는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긴 해요. 물론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린 이제 브랜드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마케팅을 도와드렸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고가 제품이에요. 그 고가 제품들도 판매는 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가 형태의 화장품이나 저가 형태의 상품들이 훨씬 더 잘 팔리는 시장이 아무래도 큐텐 재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이제 한국 지금 K뷰티가 제일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이거는 K뷰티가 지금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제가 해외 전자상거래를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도 2010년 후반부부터 한국 K뷰티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도 한국 뷰티는 계속해서 잘 팔렸어요. 물론 그 뷰티 제품들 중에서 성장을 하다가 매출이 줄어든 브랜드 회사들도 있고 편하게 유지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신규 브랜드가 런칭을 해서 갑자기 급성장한 브랜드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한국 화장품들은 뭐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이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요걸 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영상에서 말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이 부분이 초기 신규 유통업체 리셀러 관점에서도 한번 봐야 되고 6개월하고 1년 셀러 이 정도 관점에서도 이제 보는 시야가 좀 다르게 되고요. 1년 이상 셀러 관점 그리고 유통업체와 스몰 브랜드사 관점 이게 운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각각 저 셀러 관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게 나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답답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유통업체가 말고 이제 초기 신규 브랜드사 그리고 성장하는 브랜드사 인지도 있는 브랜드사 관점에서도 각각 보는 시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합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처음에 큐텐 재팬을 시작하시는 분들, 뭐 한 3개월, 6개월 미만 정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량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뭐 닭등을 해야 되는 거야? 뭐 벤치마킹을 해서 무조건 뭐 잘 팔리는 아이템을 따라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아니면은 더 최적화해서 상품 등록을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상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뭐 이미 저는 다 경험을 해봤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량 등록 솔루션들도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도 팔고 뭐 강의도 팔고 아니면은 뭐 무조건 잘 팔리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소싱을 해서 뭐 그 아이템만 똑같이 따라서 팔면은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물론 매출은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제가 사실 블로그에다가 대량 등록은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여러 게시글로 블로그로 써놓긴 했거든요. 뭐 그 블로그 주소도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좀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도 이미 2016년에 2016년이면 벌써 거의 한 9년 정도 됐죠. 그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을 아예 샵 단위로 다 상품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다 자동 번역, 상품가 자동 계산, 뭐 마진 세팅, 그리고 뭐 옵션 구성, 심지어 상품 묶음 코드도 다 자동화를 시켜 놓게끔 해서 그걸 API로 상품 등록하고 재고 연동까지도 실시간 재고 연동까지도 다 만들어 놨었어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때 제가 만들어 놨었던 이제 상품 데이터를 계정 한 개는 상품을 한 30만 개 정도 등록을 했고 그리고 상품이 좀 많이 등록된 거는 이제 70만 개 정도까지도 상품을 등록을 했었었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 아 이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 이것들은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될 업체들은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일반 리셀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이 사실상 맞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대량 등록, 뭐 닭등, 벤치마킹, 상품 등록 자동화 저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이커머스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리를 못하는 데이터들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별로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고객에게 전달을 해서 그 고객이 상품을 설득을 해서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플랫폼 입장에서도 좋아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상품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 노출, 유입, 고객 설득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상 뭐 이런 강의나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 보면은 다 뻔한 얘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뻔한 얘기가 그냥 원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셀러라고 치면은 철저하게 고객 관점에서 어떠한 경로로 내 상품과 고객과 만나게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 부분이 마케팅적 요소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걸 꼭 분석을 해서 고객이 과연 내 상품을 어떻게 찾아낼까, 만나게 될까, 네, 이걸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상품을 고객과 만나게 되면은 그 고객들이 이제 내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네, 상품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설득하는 과정도 뭐 어떤 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뭐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은 맞는 부분이에요. 근데 상세 페이지만의 설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설득을 잘 하려면은 상세 페이지로 100% 설득한다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고 이미 잘 파시는 이제 브랜드 셀러나 이런 잘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데서 다 설득을 당해서 와요. 사실상. 그게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부분들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쓸 말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또 여러 개를 쓰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짧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상품 데이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부분이 초보 셀러 입장에서는 상품 데이터 관리도 못하겠고 어떤 게 팔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팔릴 만한 데이터들을 다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주력 타겟 고객들에 대해서 상품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상품 구성을 설득력인 요소로 상세 페이지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들이 나만의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온라인 MD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딱 이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커머스에서 온라인 MD로 성장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이 스킬들을 익히셔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게 기본적으로 가장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상품을 기획력 있게 구성을 해서 그 상품 구성한 걸 주력 타겟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그 고객들이 과연 내 상품에 대해서 설득을 당해서 상품을 구매를 할까?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온라인 M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또 상품 구매하기 전에 또 중간에 걸치는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네, 구매 촉진을 위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 상품과의 차별성.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품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쟁 상품과의 차별성도 만들어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샵 브랜딩에 대한 컨셉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벤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 셀러와 내 샵과의 차별성인 부분들이 이런 이벤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상품 노출을 위한 광고 홍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큐텐 재팬 안에 있는 광고를 할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큐텐 재팬 안에 광고 외에도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제가 다섯 번째 써놓은 이제 광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마케팅 자산, 그리고 이 마케팅 자산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외부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부 트래픽을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 SNS, 블로그, 뭐 인플루언서 뭐 등등 다른 이런 요소들도 있긴 한데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제가 큐리니 프로젝트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SNS를 잘한다 하시게 되면은 SNS를 운영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뭐 일본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아메바 블로그 같은 경우에 아메바 블로그 프로젝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사 마케팅 시딩 할 때 그때 인플루언서 컨택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리셀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까지 쓰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을 텐데, 뭐 이렇게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외부 트래픽을 가져오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나만의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방법,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MD, 네,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상품 구성, 내 타겟 고객, 설득력 요소,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 데이터, 어떤 카테고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면서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올리브영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또는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아이템 하나 등록을 했더니 갑자기 반응이 있어서 뭐 잘 팔리기 시작한다, 또는 뭐 경쟁 셀러, 경쟁 아이템, 이런 경쟁 셀러만 열심히 즐겨찾기 해놓고 이런 즐겨찾기 한 셀러들 중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만 따라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물론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매출은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은 다른 신규 큐텐 재팬 셀러 분들도 또 여러분들을 또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새 큐텐 재팬 셀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마진은 계속 적어지고 경쟁 셀러는 계속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신규 셀러들은 또 이 사람들 벤치마킹 하고 있고 또 똑같은 제품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등록을 하고 있고 네,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올리브영 제품,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내가 저런 걸 가지고 와서 나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서 돈은 벌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을 과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뭐 구독하고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고 만약에 나는 진짜 도움이 됐다 하시면은 뭐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거나 나는 영상을 다시 또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이런 데다가 공유를 해서 저장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제가 지금 현재 큐텐 재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설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